안녕하세요. 김용철 법무사입니다. 요즘 경기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개인 사업자, 즉 자영업자들이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을 의뢰를 많이 하시는데요. 특히 자영업자가 폐업을 한 후에 개인회생을 하고 싶은 경우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바로 다른 회사랑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에서 첫 번째 조건이 뭐죠? 매월 일정하게 꾸준한 소득이 발생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회사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급여가 정해져야 되겠죠. 나는 폐업하고 또 다른 사업 개업할래, 이렇게 하셔도 되긴 하는데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딱 급여가 정해지잖아요. 그런데 개업을 하는 경우에는 지금 내가 얼마 벌지가 특정이 안 되기 때문에 개인회생 받는데 상당히 엄격합니다. 그리고 어려워요. 물론 되긴 됩니다. 근데 되더라도 조건부 인가결정이 거의 난다고 보시면 돼요. 인가결정을 내려주는데 조건을 다는 거죠. 매년 6개월에 한 번씩 법원에 얼마 버는지 보고해라. 거기에 따라서 변제금이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폐업을 하면 상가보증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혹은 권리금이나 혹은 식당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집기료 같은 거를 처분하잖아요. 그러면 처분대금이 있을 테고요. 보증금이나 권리금, 처분대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다 소명하셔야 됩니다. 자영업자들이 사업을 하다가 어려워지는 경우 은행에서는 더 이상 대출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인들한테 돈을 빌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폐업을 하면 보증금이 나오잖아요. 이 보증금을 지인들한테 갚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편파 변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금액은 탕감이 안 되고요. 청산가치에 전부 다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변제금이 그만큼 올라가겠죠. 권리금이나 처분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리금이나 처분대금 없으면 없다고 소명하면 됩니다. 보증금도 없을 수도 있어요. 월세로 다 까여가지고 영원일 수도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소명하면 되긴 합니다. 그런데 통장에 입금됐는데 어디에 갔는지 모른다. 혹은 현금으로 받아가지고 그냥 썼다. 이래버리면 문제가 되긴 합니다. 그래서 이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고요. 반드시 소명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의로 폐업을 하시면 안 됩니다. 고의 폐업이라는 것은 개인회생을 밟기 위해서 일부러 폐업을 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폐업은 매달 한 1천만 원씩 벌다가 500만 원 벌다가 100만 원 벌다가 적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폐업을 하잖아요. 저희들이 자료를 다 제출을 하거든요. 근데 자영업자가 매달 계속 1,000만 원 벌어요. 2천만 원 벌기도 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폐업을 해버렸네. 그리고 개인회생이 들어왔네. 그러면 개인회생 밟으려고 고의 폐업했구나 의심해서 개인회생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잘 버는데 왜 개인회생을 할까? 이유는 그거예요. 가용소득 전부 투입이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매월 버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한 남은 돈을 다 변제금으로 납부를 해야 돼요. 자영업자가 500을 벌고 70가구면 약 143만 원을 제한 357만 원씩 매월 갚아 나가야 돼요. 이게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폐업을 하고 자기 친구한테 명의 이전을 해놓고, 즉 바지 사장을 해놓고 자기는 월급 200만 원짜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그럼 200에서 143만 원 제외하면 57만 원씩만 매월 갚아 나가면 되잖아요. 이게 개인회생 변제금을 덜 내기 위해서 고의로 폐업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하면 개인회생은 안 됩니다. 이걸 허용해주면 57만 원씩 내다가 인가결정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친구한테 명의 옮긴 거 다시 자기가 받아서 사업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악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개인회생이 안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영업자가 폐업을 하고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될 점 3가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